검찰판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차기 법무장관의 깜짝 발표에 정치권이 폭발했는데요. 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반응이 새어나왔습니다. 검사 독재를 뿌리째 뽑아버릴 역대급 개혁 선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사법부 이야기 짧게 좀 하고 검찰개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회가 아주 어렵게 사법개혁 3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쾌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공포를 했습니다. 자, 3법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세 개입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관 증원만 2년 후부터 시행이 되고 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제도는 바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래서 법 왜곡죄 1호 사건이 뭐가 될까? 이게 또 언론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조이대하고 박영재가 법 왜곡죄로 바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그래 저는 의원님이 하셨는 줄 알았는데 어떤 변호사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가지고. 네. 요거 이제 법 왜곡죄로 고발당해서 1호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찰에서 바로 배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용인으로 배당했어요. 용인으로. 아. 네, 고발하신 분이 용인에서 하셔서 네. 용인으로. 네. 경찰에게 엄청 큰 기회가 왔어요.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희한한 분들이 있는데 조이대 수사를 제대로 하면 경찰이 얼마나 수사력이 뛰어난지를 한 방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경찰이 조이대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네. 그거 하나로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예. 그럼 결국 그게 이제 기소가 되면 법 왜곡죄로 예. 기소가 만약에 왜곡죄, 된다면 성제. 예. 네. 사법부가 또 그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이대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여기서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해서 올라가도 네. 검찰이 한번 깔때기로 걸르고 재판정에 보내면 판사들이 걸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상투를 틀어줘야 사법부 검찰을 완전히 한다. 상투의 제일 끝자락에 조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이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예. 지금 굉장히 전면에서 애쓰시는 것 같던데요.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탄핵소추안 발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또 우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도 어제 서명을 하셨고요. 예, 어제 13명의 의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서명을 하면 3분의 1 100명이요? 네. 100명인데 지금 인원이 정원이 조금 줄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약 100명. 예, 99명 정도, 98, 9명이면 아, 근데 13명 모았어요. 시작은 이제 시작은.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네. 똑같아요. 당연히 해야지. 복당 얘기하면 돌아서지만 여기는 서명을 할 것이다. 네. 현재 한 30여 명은 서명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론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자진 사퇴해라 이게 당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진 사퇴하라는데 안 나가겠죠. 거기 네. 있어야 자기를 지키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아닌가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간에 그 조이대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탄핵안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할 거고 또 이 탄핵안의 서명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자진 사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근데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 네.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는 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득을 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무소속이니까. 무소속. 예, 무소속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요즘엔 눈에 뵈는 게 없을 뿐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국민만 보고 갑니다. 그럼요. 앞만 보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개혁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정부 법안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는데 네. 어제 방송 이후에 제가 곰곰이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제 이제 법조인 세 분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네. 검찰개혁 이슈 전에 사법시험 관련한 이슈를 먼저 다뤘었어. 네네.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서로가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티키타카 그런 생각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럴 수도 너무 대화가 잘 돼. 그런데 검찰개혁 딱 들어가는 순간 대화 자체가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왜 그런 걸까? 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원인을? 원인을 너무 흥미롭잖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결론 짓기로는 전제가 달라. 그러니까 세부적인 법률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미 전제에서 완전히 생각이 갈려져 있다.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정부 입법안을 찬성하는 분들을 제가 편의상 찬성파라고 네. 얘기를 할게요. 정부 입법안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대파라고 편의상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대파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을 시키고 분산시킨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하자. 요게 전제야. 네. 반대파는. 그런데 찬성파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분산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검찰로 보완하자. 요게 완전히 달라. 이 전제가.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들어가면 다 갈라서는 거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요게 전제가 딱 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정확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시작한 게 네. 검찰이 너무 못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한번 바꿔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찬성파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권한을 쪼개면 이 권한은 누군가에게는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이제 그렇게 가면 여기가 권한이 커지는데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이 권한을 막을 것인가?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렇더라고요. 거예요. 네. 네. 경찰이 권한이 커지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경찰에게 종결권까지 주면 어떻게 하냐? 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완을 또 검찰이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다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대화가 다 안 돼. 그 전제가 달라버리니까. 그거를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거기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더라고 계속 거기서. 돌아갑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뭘 제 생각에. 세 분 얘기하세요. 네. 전문가 그 세 분이 지점은 왔잖아.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권 남용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고 네.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론 형사 사법 체계가 지금 바뀌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뭐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단점에 대해서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마련하지 않고 다시 검찰에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 사고는 계속 되돌이표가 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는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이냐 했을 때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 앵커님이 늘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박상용 검사가 안 나올 것인가? 그렇죠.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네. 항상 찬성파에서는 이렇게 하면 경찰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거죠. 그건 또 검찰이 또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이게 겁니다. 계속 반복되더라고. 네. 이게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좋아요. 이제 경찰의 수사가 국민들이 볼 때 일그러지거나 왜곡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하나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찍어 눌러가지고 사건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검경 간에.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늦게 뭐냐면 나오는 게 지방 경찰들 같은 경우에 지방에 내려가면 뭐 특권층 사건 뭐 수사 봐주고 뭐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보면 좀 다른 게 지방 경찰 가게 되면요 그 지역에 태어난 친구들 경찰들 초중고를 거기서 다니고 네네. 보면 그 지역에 뭐 건달 양아치하고도 다 동창이고 동문이고 몇십 년 살다 보면 친해져 가지고 수사가 비틀리는 경우들이 가끔 나와요. 네. 그 보면 제가 어느 중소도시를 보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다녀가지고 현지에서 15년째 수사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사 이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친소 관계가 많은 곳에서는 근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네. 그러면 그분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수사 제대로 받으려면 도경에다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경은 우리 시하고 관련 없는 수사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 보세요. 경찰이 수사를 잘하긴 잘하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인격적으로 연결돼 있어 친한 사람 봐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르게 해결하면 되는데
보세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일그러졌던 것 때문에 불리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을 다시 남겨놓는다? 이거는 문제의 해법이 아닌 거예요. 다시 그 소지를 되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다. 네.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내가 수없이 네네. 얘기했죠.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이 전제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를 또 개념을 다 쪼갠다.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보안 수사권으로 또 쪼갭니다. 그래서 수사 개시권만 다른 기관에 주고 수사 종결권, 보안 수사권을 또 쪼개갖고 요거는 또 다시 검찰이 줘야 된다는 거야. 야, 이러니까 계속 반복 대화가 안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는 것 그것도 개혁은 개혁이죠. 네.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 6대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6대 범죄 중에 4개 범죄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남았고 그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가 남았는데 그거도 없애려고 했어요. 그게 사개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전국적으로는 없애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하면서 무산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시행령 등으로 무한히 확대했던 맞습니다.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2개의 범죄의 직접 수사의 개시권을 없애는 것도 발전은 반전인데 네.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에는 모든 수사와 관련된 개시, 진행, 종결 등등이 전부 다 포함된 수사권을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거죠. 네. 수사 개시와 기소 분리를 수사와 기소 분리로 그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동안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거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게 한 5천 건 정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 5천 건은 검사들이 직접 수사 개시한단 말이죠. 그 사건을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검찰은. 근데 5천 건을 못 하게 된다고 해서 그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대단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지금도 검찰은 직접 수사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고 5천 건이라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실제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실천하려면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그리고 기소권 공소 제기와 유지권에게 충실하는 거 이것이 완전한 기소 분리라고 볼 수 있고 수사 기소 분리라고 볼 수 있고 검찰 개혁의 대의를 완성하는 것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지은 대변인이 어제 억울해서 잠 못 잔 부분 바로 그러면 해소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수청의 6대 범죄를 왜 수사 범위가 넓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민주당안은 그보다 더 넓은 8대 범죄였다. 그러니까 6대 범죄는 오히려 줄인 건데 왜 더 넓혔다고 그런 식으로 호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어제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했었죠.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는데 자,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어제 아닙니다 4대 범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자리에서 팩트 체크가 안 되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가서 찾아봤더니 5대 범죄더라고요. 민주당 특위 안에서 5대 그러니까 둘 다 틀리긴 했는데 둘 다 틀리긴 아마 했는데 김용민 의원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국회에서 추후에 범죄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네. 네, 둘 다 틀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민주당 특위안, 최종 특위안인데요. 부패, 경제, 내란, 외환 이렇게 4개고요. 그리고 수사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취지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우리는 6대 범죄인데 오히려 민주당 안보다 더 줄인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느렸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저는 4대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제일 처음에 느려져서 1차에서 9대 범죄를 했다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6대 범죄를 네. 줄인 거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다. 그리고 요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왜냐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다 나왔냐면 이제 수사에 있어서 개시, 진행, 종결로 진행이 되는데라고 했더니
옆에서 종결까지 가면 그거는 검사죠라고 하길래 맞아. 왜 경찰이 검사입니까? 그거는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고 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이런 내용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또 이제 짤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이지은은 변호사라면서 법도 모르냐 형사소송법 좀 찾아보고 와라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요거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2번 PPT를 보시면요. 잠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왜냐하면 저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검사들이 항상 하던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저게 이제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그 컨트롤 F를 해서 찾아보면 수사의 종결 0이라고 나오죠. 수사의 종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네. 아. 저 말은 형사소송법에 없고 그러면 종결이라고 딱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오거든요. 전체 형사소송법에서.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종결이란 말이 9개가 나오는데 피고 사건 종결이 2개가 나오고 공판과 관련한 종결이 7개가 나오는데 저렇게 뭐 판결 선고 기일이라든지 뭐 종결 나오는데 저런 식의 종결이 나오지 이렇게 수사의 종결이라는 관념적인 없다.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네. 검사가 하는 검사들이 얘기인데 주장하는 거야. 주장하는 건데 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잠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완규까지 저 등장.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이완규가 한 겁니다. 이완규가 저 논리를 개발해냈어. 맞습니다. 이완규가 검사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나름 뭐 검사 이론가라고 불리는 맞아요. 사람. 늙은 한동훈. 늙은 한동. 근데 저기 보면 아 갑자기 웃기나요 그게? 아니 다른 생각이 좀 나가지고 늙은 한동훈입니다. 네.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생각하면 안 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다른 네. 생각.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네. 이완규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간다는 것은 불기소할지 공소를 제기할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저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수사를 종결한다는 거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거다. 저 얘기를 언제 했냐면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라고 하면서 수사권에 당연 종결권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준다고 했더니 이완규 전 검사가 그렇게 하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거나 똑같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거는 만들어낸 거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네. 이 진짜 말장난이야. 곽수사나. 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종결권이라는 것이 경찰이 송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송치를 했다 하더라도 불기소할 수 있잖아요. 검찰에서. 그렇죠. 그럼 내가 했어. 야 이거 혐의 없네. 무혐의 처분 끝. 그러면 끝이에요. 되잖아, 네, 수사. 네. 송치를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기소라는 절차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검사가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인데. 근데 저거를 저렇게 틀어버렸네. 경찰에게 송치 여부를 이렇게 전건을 다 송치를 해야 되고 네. 종결권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장난이야. 이완규 검사가 주장을 하던 거를 어제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잠 못 잘만 하네요. 한동훈도 주장할 거예요. 요거는 잠 못 잘만 합니다. 네, 네. 네. 그 이제 다 해결하셨나요? 해결했습니다. 요 두 개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작가님께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예. 네, 정확한 내용입니다. 저것이. 아.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잖아요. 지금 이 검찰 개혁의 원칙이. 그래서 수사 이 종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소를 검사가 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그다음에 불기소인 거죠.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거, 중수청에서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수사 기소 분리죠. 네. 그런데 지금 약간 그것이 짬뽕이 돼 있어요. 지금 막 네. 주장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막 혼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어제 제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듣기로 약속해놓고 제가 약속을 한번 살짝 어긴 적이 있어요. 뭐죠? 그 대통령이 지적을 했던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 네. 요거는 내가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내 기억하고 너무 달리 얘기해서 내가 그건 약속을 어기면서 조금 이게 약간 주고받았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예.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던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이번 검찰개혁 정부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왜 들어가 있냐? 지휘 권한이 그랬더니 이제 어제 법무부에서는 특사경에 수사 개시할 때만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거지. 그 이후의 지휘는 해야 된다 검찰이.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네. 내 기억이랑 너무 달라서 네.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 경찰관이 경찰도 어차피 비전문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 이게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떤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제가 무지해서 또 이상한 말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분들이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저 전체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특사경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검사의 지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 국무회의 할 때부터 제가 들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특사경에 대한 지휘 이거 왜 필요하냐. 일반 경찰관들도 교통하다 경비하다 오는데 특사경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휘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인 지휘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하셨고 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특별한 그러니까 특사경 중에서도 일부 특사경의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더 특별한 케이스가 네,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도 당연히 특별한 케이스지만 전체적으로 지위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을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개시권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라고 그 두 번째 얘기만 뒷부분만 한 거였구나. 얘기를 한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는 하나 알겠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거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이 불꽃이 막 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거를 마음대로 끌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정부안이 내 생각이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좀 직설화법을 좋아하세요. 만약에 정부안이 당신 생각이면 정부안을 믿고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보세요. 국회와 잘 수기해서 안을 만들면 좋겠다. 이번에도 보세요.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논의해가지고 안을 잘 만들어 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정부안은 내 생각이야로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마치 정부안과 다른 안을 내면 이재명 대통령께 반대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좋아요. 그러면 정부안보다 조금 센 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쳐요. 여기도 계시고 센 안을. 네. 그러면 센 안이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께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정말. 네. 아무런 해가 없어요. 조금 더 괴로워지는 거는 검찰일 뿐이에요. 네. 큰 변화로 인해서. 네. 정부에는 오히려 더 좋아요. 검찰을 조금 더 강하게 눌러놓으면 네. 우리 정부가 많은 개혁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센 안이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해가 되는 건 없다. 네. 이건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하나 드리자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네. 믿지 않으셨지만 제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믿지 않으시죠? 나는 길거리에서 싸우는 국회의원 하신 줄 알았어요. 그거 제가 사과드립니다. 사과. 스마트하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게. 사과 드립니다. 제가. 아, 예. 네. 경제수석실에서 비서관 일할 때 있잖아요. 예, 맞아요. 대통령님 공약이 있어요. 국민과 약속한 거. 그걸 정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수석회의 가면 톤 다운돼요. 야, 너무 세. 아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야, 대통령 약속이라고 다 그대로 하는 건 아니야. 정책실 회의 가잖아요. 또 깎여요. 그러면 비서실장 회의 가잖아요. 부처에서 막 로비해요. 저거 안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한 반토막 나요. 그럼 차포 다 뛰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나가면 국민들이 뭐야? 길거리에서 광장에 싸워서 나왔는데 기껏 정책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 아니라는 건 원래
다운된다. 네. 온갖 로비를 다해서 그걸 전제로 하나 하자 말씀이고 네네. 만약에 정부안이 이꼴 대통령님 생각이면 국무회의 할 때 보세요. 장관들 맨날 의도 터지잖아요. 장관들이 보고하는 게 정부안이에요. 네. 정부가 다 해서 대통령님 정부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그게 뭐야 그러고 혼나잖아요. 정부안이 대통령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네. 속도감 있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 개혁안을 모아가지고 네. 안을 만들어서 그게 잘 돼서 가면 대통령님께 국무회의 딱딱 보고 가면 네. 땅땅땅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검찰 세력도 일부에서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지 말고 국회 안에서 정부안 올라온 것과 여러 개혁안을 놓고 논의해서 만들면 돼요. 네. 만들면 돼요. 왜 이걸 우리가 싸워요 이거? 아니 의원님. 예.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식적인 말씀인데 왜 욕을 먹을 거라고 존재하세요? 아니 이 말을 어디 가서 했더니 막 댓글이 수백 개가 상식적이죠.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 의결하고 법안을 공포했어. 네. 그런데도 야 이 법은 아니야 라고 하면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예. 조금 그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는 거겠죠. 예. 지금은 대통령도 검찰 개혁이 나는 너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예. 예. 같이 토론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지 왜 욕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욕도 제일 심한 욕을 하세요. 이상하시네. 재폭당시키지 마라. 수백 개가 달려요. 제일 심한 그게 민주당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심한 욕이야. 가장 뼈 아픈 뼈 아픈. 뼈 아픕니다. 예. 코뿔소 다리에 힘 빠지게. 일단 그 특사경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그 검찰 개혁 정부안 가장 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또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까봐 맞아요.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정치 수사, 선택적 수사 할까봐 네. 그 문제거든요. 특사경도 거기서 바라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면서 수사에 처음부터 막 뭐 수사해라, 누구 영장 치라, 누구 더 수사로 추가 입건해라 막 이런 걸 특사경하고 한 몸이 되어서 주가 조작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김건희 같은 경우에 또 불기소해주는 또 네. 그런 식으로 왜곡된 수사를 검사가 개입할까봐 그래서 민주당은 특사경 지휘를 뺐고요.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특사경에 대한 지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이제 국민들 우려가 수사에 어쨌든 검사는 좀 개입하지 마. 이런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안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가봐야 돼서 예.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하고 가세요. 또 특사경. 끙끙 앓으시니까. 아니요, 네. 이제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이 다 말씀해 네, 주시고 저희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 특사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얘기를 할 때 수사 개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제가 보고서를 못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법무부에서. 네, 근데 이제 KTV에서 딱 지나가면서 보고서를 찍어줬어요. 근데 저기 보면 그 수사 개시에 대한 지휘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냥 일반적인 지휘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네.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도 네, 일반적인 지휘권에 대한 말씀을 예, 하셨다라는 맞습니다. 진짜 못 주무셨나 보네. 아이 그거 다 털었는데 또. 법 전문상으로는 전체 지휘로 되어 있는 거 예, 맞습니다. 맞아요. 가겠습니다. 예. 저도 그 영상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어제 약속을 어기고 약간 좀 개입을 했던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잤고요. 일단은 우리 이지은 대변인님은 슬쩍 이제 할 거 다 하셨으니까 숙면 취하셔서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이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 또 남아 있는 건 형사소송법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다 써놔 있거든. 요거를 정리 안 하면 이 두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검사에는 수사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수사한다 돼 저게 있죠. 수사 개시권이죠. 직접 수사 개시권. 네. 검사는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저게 보안 수사, 자기들이 보안 요게 수사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유명한 보안 사건이죠. 수사권. 네.
이렇게 그러네. 있어. 수사한다, 수사할 근데 수 저게 있다가 공소청법 4조 9호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 권한이 공소청법에 들어있어요. 기타 법령의 법은 형사소송법이잖아요. 네. 저거를 삭제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공소청법이 이번에 통과하면 형사소송법이 거기에 들어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사권이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형사소송법이 같이 심사가 돼야지 공소청법이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는다. 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사는 수사 영원히 못해 손 떼. 꿈도 꾸지 마. 근처에도 있지 마. 이렇게 써놔. 그러면은 지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 대한 공소청의 어떤 뭐 사실상 지휘권 이런 것들도 조금 우려가 불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중수청법에 제 1번 그거 PPT를 좀 올려주시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 사실상의 수사 지휘 그러니까 수사 개시 통보 네. 수사를 시작하면은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라고 통보해야 되어 있지만 돼. 저거는 보고로 볼 수 있죠. 수사 상황을 통보하고 상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저 의견 제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검사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더 입건해 뭐 더 추가 인지해 하면 입건 요청을 하는 경우 저게 이제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이라서 중수청법 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법의 독소 조항이 뭐냐 하면 공소청 검사가 저렇게 중수청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는 저 구조는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개시하는 모든 것 중에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그러니까 국수본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다른 수사기관에 있는 그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걸 통보를 전부 다 또 받아요. 중수청이. 그렇죠. 네. 받는 것 중에 선택적으로 누구 체육 사건 저거 해야 돼. 우리한테 보내. 이러면 우선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중수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것은 공소청 검사에게 또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공소청 검사를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수사기소가 분리 안 된 상태로 선택적인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중수청 이번에 중수청법에 있는 저 두 가지는 지금 검경에는 없는 조항이에요. 지금 검사들이 바라는 조항이거든요. 저것이 네. 지금 공소청 검사들이. 그래서 저거 두 개는 좀 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리고 공소청 검사에게 아까 우리 체육앵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96조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수사와 관한 권한은 아직 삭제한다 이런 것이 공소청법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 수사는 완전히 공소청 검사에게는 없어지는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깔끔하다. 이제는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깔끔해. 예, 지금 또 댓글에 왜 김규현을 불러라. 김규현 안 부르고 뭐 하느냐. 불렀었잖아. 김규현 불러가지고 또. 근데 내부쇼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법무부의 입장을 그렇게 충실하게 또 잘 네. 들어주셔가지고 네. 또 우리가 또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님은 법사위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장관 보좌관께서 오셔가지고 또 충실히 설명을 하시고. 네, 전 너무 소중했어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반박할 건 반박하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논의의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지연 또 대변인은 또 이렇게 잠을 못 자긴 했겠지만 네.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조율 가능한 부분도 발견한 게 있어요. 검사가 법무부 직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우려가 네. 된다. 왜냐? 우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의 그 악몽 그리고 김한빵,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악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끊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좌관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무도 너무 잘 알고 그 임금을 받고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는 법조인이 검사 말고는 지금 당장 없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 나갈게. 그 생각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법무부 탈검찰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네.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함으로써 검찰과 법무부가 이제 한 몸이 돼버려가지고 박성재 문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박성재.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완전히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법무부가 문제의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근데 아무튼 예. 방향성은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도하게 많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의 검사가 과장급 이상 주요 보직에
한 23명인가 뭐 그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한동훈이 그걸 54명까지 늘렸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모든 주요 보직은 다 검사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에 검사를 다 파견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전 부처에 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국정원을 통해서 박정희 전두환 때 국가기구를 통제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검사들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모든 부처에 검사들 다 깔아놓고.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자료 요청이 들어갈 건데 도대체 각 부처에서 검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자료 보고들을 다 받을 텐데요. 그것도 받고 나면 정리를 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매불쇼에 불러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당도 좀 가까워질 수 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왜 이제 법사위 강경파 막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강경파가 아니고 네. 학계,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국회 안으로 만들어놨던 그 개혁 의제들이 지금 정부 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원칙적인 상식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좀 제대로 해야지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좀 충실하게 수사기소 분리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소청 검사의 수사 권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년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좋죠. 그런데 공소청 부칙에 또 6개월을 더 그러니까. 놔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 정부의 3년 차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해가 안 가. 2027년이 되고 총선 1년 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굉장히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공소청 뭐 3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좀 문제적인 조항들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네. 특권적 규정들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중수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수사권하고 수사 지휘권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다. 이런 부분들 독소 조항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가지고 네. 제대로 된 공소청, 제대로 네. 된 중수청이 좀 출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그리고 네. 저희 보안 수사권 이제 전쟁이 남았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수사권 전쟁이에요. 수사권을 지키려는 자와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전쟁인데 네. 저희가 이게 정부가 보안사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네. 6월 이후로 미루겠다고 해서 그때는 지금 법사위원들이 없어요.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좀 빨리 준비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제대로 공소청법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출범할 수 있도록 저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에는 법사위 저희가 구성이 없어요. 바뀌어요? 추미애 위원장님도 없고 뭐 기타 많은 법사위원들이 없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보안사건 논쟁을 그때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인지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죠.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검사에게 도로 준다라고 하는 건 핑퐁이 돼버리니까 네. 이제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두자라고 하는 법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원래 국가수사위원회나 이런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이 맞아요. 문제를 조율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정부를 너무 비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했잖아요. 좀 통합하고 그러면 있는 기구 안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권익위를 꼭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제3의 대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아니면 안 된다, 검찰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논의에선 한 걸음만 벗어나면 무수히 많은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 같거든요. 굉장히 그게 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아니 그 검찰을 권한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게 검찰 개혁의 본령인데 결국은 또 그거를 검찰이 한다? 나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저로서는 왜 이 논의가 계속돼야 하는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말을 계속 이렇게 쪼개고 말을 바꾸고 단어를 바꿔서 저로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최종 결론까지 지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4시경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게 엄청 큰일이에요. 엄청 큰일이에요. 78년 검찰청이 생긴 이래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엄청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도 내가 그래도 되게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양심적인 검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진석 검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미준이 부천지청장 자기 직속 상관이고 내가 부장검사인데 저 새끼가 쿠팡 그 노동자들 퇴직금 떼먹은 거를 봐주려고 하네.
못 참고 본인이 폭로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그 문지석 검사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검사 2,200명 중에 소위 특수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200명도 안 될 텐데 100명도 안 될 텐데 얘들이 치는 사고는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예. 경찰처럼 무슨 단순 뭐 사기 사건 덮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뭐 없애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하잖아요. 검찰의 부패 범죄는 사이즈가 크고 액수도 다르죠. 뭐 정은호 사건이나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검사들이 대형 사건에서 조입할 사건이나 많이 뭐 경찰도 많이 연루가 됐지만 사이즈가 다릅니다. 봐주는 사람이 사이즈가 달라요. 김학의 같은 전 법무부 차관을 봐주거나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같은 사람 봐주거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위해서 검사가 많이 봉사를 해온 게 사실이고 한동훈도 그런 거 잘하지 않았나요? 예, 한동훈이 자꾸 뭐 이 법안에 대해서 말이 말이 많은데 뭐 지금 정권 송치는 어떻게든 말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막 언론에서 장난치면 우리가 막 속을 수밖에 없어. 너무 어렵게 저걸 하니까. 그래갖고 일단 국민일보 기사,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일보의 기사고 밑에 반박은 제가 써놓은 건데요. 예. 직접 수사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 검찰 역사 처음으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예. 드디어 됐습니다. 오늘 될 예정이죠. 그리고 경찰의 보안 수사를 그냥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안 수사를 해야 되고 아마 필요시 또 1개월 연장 이렇게 될 텐데 원래 2달이었죠. 2달이었는데 한 달로 대폭 줄였고 영장 청구도 경찰 신청이 전제. 이거 가지고 지금 좀 말 많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요. 그리고 법원은 발부를 하죠. 발부 영장. 그럼 이게 3단계로 이어져 있는데 전에 직접 수사를 할 때는 검사가 직접 그냥 경찰의 신청 없이 직접 청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사를 자기가 안 하니까 직접 청구할 일은 없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면. 그리고 새 범죄 단서 발견 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들이 많은데 지금 자기들이 똑바로 잘했으면 이런 일까지 오지가 않았고 경찰에 대한 견제는 아직까지도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영장 청구권이 있고 보안수사 요구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뭐가 있습니까? 기소권이 있잖아요. 기소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 강도를 검사가 그냥 봐주고 기소를 안 하면 재판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자기가 재판한 거잖아요. 이 기소권이란 것은 사실상 검사가 판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세요. 이것 때문에 정관예우는 지속이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관예우. 그리고 정관예우가 어디서 많이 작동하냐고 하면 이 영장 청구권에서 많이 작동이 돼요. 영장 청구권. 그러니까 죄는 지었는데 편하게 수사받고 싶은 거예요. 방어권 보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감옥 가기 싫은 거죠. 나중에 판결 받으면 갈 테니까 좀 영장이라도 좀 안 치게 해줬으면 좋겠다. 최근에 그 최영중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주 작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최영중으로 그 난리를 쳤는데 오늘 신문들 보니까 그냥 토막 기사, 굉장히 작게 났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저는 이런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뭐 최영중 그런 난리를 치더니 기사가 그냥 토막 기사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뒤늦게 지금 1년치 통신기록 영장도 지금 발부가 됐잖아요. 이게 왜 지금 됩니까? 너무 늦게 돼가지고 지금 그 중간에 최영중을 감싸기 위해서 정관예우들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뒤늦게 구속은 됐는데 지난 2월인가 이 피해자가 2월에 5달 전에 지금 이걸 고소한 건인데 5달 후에 심지어 자기가 출마를 해가지고 청주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경찰도 잘못했고 플러스 검찰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 부실 수사 덮어주기로 난리를 치더니 이거 관련해서는 검사 얘기 나오니까 언론이 별로 잘 안 써요. 언론이. 이런 일도 있다. 문득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영장 청구권과 보안수사 요구만으로도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일보의 얘기와 달리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검찰 수사권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건 이제 국민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서면 수사에 의존하게 된다. 검사가 서면 수사에 의존하고 영장 청구권이 위헌 논란. 왜 위헌이냐? 검사에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못해. 경찰이 신청을 해줘야만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죠. 우리 헌법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로 정해놓은 거지 처음부터 검사가 다 하란 법은 없죠. 경찰이 신청 써주는 거죠. 경찰이 오히려 써오면 더 편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헌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다. 이 얘기들은. 예, 그리고 서면 수사 의존 뭐 이런 게 문제면은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다 부실 수사인가요? 다 해외에서 검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같은 관계 사실을 이중 확인. 예, 그러니까 검찰이 확인해서 그러니까 막 피의자나 범인을 불러다가 면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가 면담한 기록과 나눈 내용은 조서로 작성해봐야 법원에 가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수사 통제 보안 기능 약화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법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입장마다 경험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100% 완벽하게 갖춰서 하자고 하는 거는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시작은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들이 생기면 그 구멍을 메워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거를 가지고 100% 완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측은 사실상 하지 말자고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가장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게 뭡니까? 공소취소랑 공소기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 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어디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 재판 공소기각으로 끝내달라고 어디다가 얘기한 적 있나요? 근데 다 추정이잖아요. 의심이고 추정. 공소취소. 민주당에서 뭐 이건태 의원 비롯해서 그 박성준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소취소 모임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그게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솔직히 어느 뭐 장동혁이나 뭐나 해가지고 워낙 개판 쳐서 그렇지. 저기가 만약에 저기 정상적인 조직이었으면은 지지율 그만큼 안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공소취소 모임이란 거를 제목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을 막 모으고 이랬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검사가 불법 수사를 했어. 그러면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검사는 공소취소 안 하거든. 자기들이 잘못해도. 왜냐? 자기가 자기 잘못을 내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막 심지어 재판도 들어가고 이런데 내가 수사 잘못했어요라고 만세부를 자백할 검사가 누가 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공소취소가 거의 안 돼 왔는데 앞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 수사를 불법으로 하게 되면 기소검사가 기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기소검사가 수사검사랑 친해서 기소를 해줬어. 근데 나중에 담당 저 검사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잘못된 기소였다고 치면 공소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인권 아니에요? 공소취소가 인권인데 뭐 엉뚱한 데다는 다 인권 하면서 물론 그 공소취소가 되려면 조건은 까다롭겠죠. 까다로운데 공소취소를 어떻게 보면 먹잇감으로 뭐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의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한심하게 생각하는 부분. 공소취소 모임이 이게 뭡니까? 조작기소 특검부터 그냥 했어야죠. 국정조사를 위해서 먼저 하고 국정조사의 결과가 잘 나왔으면 그걸 토대로 조작기소 특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소취소라는 단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답답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 답답하게 돼서. 근데 우리가 너무 헷갈려요. 형사소송법에 지금 도대체 뭔 내용 쓴 거야? 뭐 지금 공소취소, 공소기각, 이재명 재판 끝내려고 한다는데 온 언론이 지금 이거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모임을 만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대요. 이거는 이 모임은 나를 도와주려고 만든 걸까요? 아니면 나를 나쁘게 하려고 만든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참모진한테 한 적이 있대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이나. 근데 어느 세상의 바보가 실제로 내가 내 사건 공소 취소 시켜야지 라고 했다. 그럼 그걸 치밀하게 하지. 이름을 공소 취소 모임으로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워딩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이러는 겁니까? 오히려 안 좋게 뭐 안 도와주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불쾌한 거잖아요.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치모랑을 만들어서 이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 예를 들면
공소취소 모임이 없었어. 단어 자체가 공소취소란 단어 자체를 우리가 거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단어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남욱 변호사 막 폭로하고 난리 났잖아요. 했어.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조작 특검을 해. 이 불법 수사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덮어준 검사들까지 해가지고 쭉 이 검사들 잡아야 되니까 조작기소 특검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부터 한동훈 해가지고 아주 똘똘마리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난리를 친 거야. 이재명 잡아 죽이려고. 아니면 자기들을 비판하는 세력 잡아 죽이려고. 문재인 잡아 죽이고 이재명 잡아 죽이려고 한 거야. 그 증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 수사의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야, 이 사건 재판을 하는 게 맞아? 국토부 공무원들 통계 조작했다고 수십 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일의 순서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야 될 그 공소취소란 단어 자체를 시작갈퇴하면서 스텝이 완전히 꼬여서 넘어져 버린 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안에는 공소취소,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취소를 건드린 게 아니고 공소기각에 대해서. 근데 우리 둘이 헷갈리니까. 근데 이걸 보면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가 하는 거고 검사가 스스로 셀프로 제기한 재판에 넘기는 걸 공소라고 하잖아요. 기소 공소라고 하는데 그거를 걷어들인다는 거고, 공소기각은 유죄무죄 판결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 이거는 애초에 공소가 잘못된 거니까 그냥 내가 기각할게, 끝낼게 라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다르죠. 공소취소는 검사, 공소기각은 법원. 근데 공소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해야 되고, 공소기각은 1심에서 안 해도 2심 재판부가 봐서 이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공소기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뭐 증거 부족이나 사정 변경 등 여러 가지. 근데 이게 거의 안 되죠, 잘. 자기들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봤나요, 검사가? 그리고 이제 공소 기각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래봐야 1년에 5, 6천 건이에요. 1년에 5, 6천 건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법원의 그 형사 사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형사 사건이 170만 건입니다. 170 민형사 사건 170만 건 중에 6천 건이에요. 6천 건. 0.3%. 예, 0.3%. 엄청 적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주 일어나야 된다. 앞으로는 법 체계가 바뀌면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을 자주 요건에 맞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뭐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갖고 뭐 이제 공소취소 2탄이다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개정한 형사소송법은 공소취소를 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고, 이 지금 공소기각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불법 수사하면 공소기각하게 돼 있다는 거 딱 2개밖에 안 났어요. 보면 지금 대법원 판례가 원래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법에 반영을 한 거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입장인데, 아니 그냥 저는 이걸 다 떠나서 위법 수사를 하면, 함정 수사를 해서 없는 죄를 만들면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재판 가서 네가 무죄 받고 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4년 5년 재판, 특히 정치적인 사건은 일단 걸려 들어가면 1심만 4년, 3심까지만 5년 6년 7년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무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수사 단계, 재판 단계, 그 변호사 비용, 그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국가가 배상해 주나요? 얼마 해주지도 않죠. 형사보상금이 무죄 받으면 일부 나오겠지만 공소기각 나오면 나오지도 않는 것 같던데, 형사보상금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논란이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의 조중동의 논리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전제가 되려고 하면 불법 수사의 전모를 밝혀서 검사들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감옥에 보내면 이게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야, 이거 이재명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이재명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너네가 불법 수사한 거 검사들 잡아놓고 억울한 재판 받는 사람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거야. 니네가 그렇게나 원하는 피해자의 인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공소취소 모임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어쨌든 이번 개정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조중동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 심지어는 진보지들도 경향신문 같은 데는 오늘 보니까 막 비판을 하고 있던데,
판사가 재판을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개정안에서 나온 거 이거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히 일탈. 현저히란 기준이 뭐예요?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중대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판단. 근데 그러지 말고 뭐 대북 송금 사건 아니면 대장동 사건 남욱 변호사 뭐 그런 얘기처럼 아니 검사가 칠판에다가 사건 개요도를 해가지고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저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외우게 해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증언을 시켜서 뭐 김용이나 뭐 정진상 뇌물 받지 않았는데 뇌물 갖다 줬다고 뭐 진술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럼 명백한 위법 수사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끝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법안이니까 시행령에서 더 자세히 하게 되면 되겠지만 이 두 개를 추가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도둑질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사기를 치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그냥 도덕군자 같은 얘기를 두 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많이 해서 왜 그러냐면 공소기각이 언제 되냐면요. 재판 시작 단계에서 원래 공소기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재판 안 받아보셨겠지만 재판 가면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게 있고 뭐 공소장을 낭독하고 혐의 사실이 뭐고 증거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요. 하는데 앞 단계에서 공소장을 판사가 봤을 때 이 공소장을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저같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가서 얘네가 수사할 때 어떤 위법 수사 압수수색을 할 때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주장을 하게 하고 저도 제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을 계속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겠는데 일단 재판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기각을 하는 판사가 별로 없어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은 하죠.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은. 그런 용기 있는 판사가 없습니다.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했다가는 자기의 앞날과도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도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유무죄 따진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명백한 압수수색이 불법이네? 야 불법 압수수색하면 그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증거는 다 불법. 그걸 독수독과라고 하잖아요. 예, 독수독과. 오염된 나무, 오염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소기각을 재판 초기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판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오히려 더 자세하게 해서 보다 많은 판사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공소기각을 내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돼 있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이 중입니다. 4시 6분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고요. 표결까지 이루어지면 아마도 저희 방송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검사의 수사권, 뭐 직접 수사권, 보안 수사권, 수사권이 사라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전면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따지자면 역사적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껏 검찰개혁 과정이 지난하게 오는 동안 목도했던 건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가졌을 때 그 폐해예요. 예. 수사를 요만큼 남기든 많이 남기든 그거는 사실 저희가 원했던 그 방향 속에 대안으로서 자리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합니다만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이 중수청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방도로 피해자의 미진함이 없도록 설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마침표가 찍혔다는 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 논의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구분응선을 넘어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그 와중에 뭐랄까요 어떤 역행, 반동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그런 것들 그거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전혀 아예 수사를 아예 못하고 그러지는 않고 지금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여지를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정권 성취가 있으니까. 중수청에서. 네, 근데 중수청에 이제 간 사람들 결국은 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검사들의 얘기로는 한번 해보자. 우리 안 한다 아무것도. 그 얘기. 이미 지금 태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태업뿐만 아니라 그럼 좋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한번 니네가 한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누구의 탓일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 받아 봅시다.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검사들은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사명감을 가진데 잘못 삐뚤어진 사명감을 가졌던 그 윗선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가요? 제도가 바뀌면 또 그 안에서 기간 문 닫는데 뭐 그런 마음 잠깐 가질 수도 있죠. 지금 80년 만에 문 닫는데 잠깐 가지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 사람 언제부터 저렇게 배려심이 좋았어? 제가 보기엔 한겨레 뭔가 앞으로 팍타선언 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 화이팅!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검찰개혁 화이팅. 이게 2003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검사와의 대화부터 그렇죠. 시작된 민주당에서 가장 길고 질긴 이제 말하자면 개혁과제였고 싸움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계열 민주당의 집권 이후에 뭐 가장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장면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방송들과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로 성패가 갈리는 거지 이걸 해냈다. 못했다. 이걸로 그렇죠. 성패가 갈리는 건 아니어서 모든 법률들이 이제 제정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정안으로 이제 제도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 이런 태도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운용을 하면서 생기는 뭐 허점들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이게 대처가 잘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피해자들의 인권 뭐 등부터 시작해서 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생기는 부조리나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또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봐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중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고 확대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추가가 된 것이고 확대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 박은정 그 김용민 공동 발의한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는 여러 번 올렸다는 거. 다만 TF 차원의 브리핑을 했을 때 기자들에게 많이 이 부분과 관련한 설명은 없었다는 점. 이걸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이제 여러 의견은 나오는데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썼던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런 문구를 쓴 게 있어요. 판사님, 저희 이 공소권의 일탈 남용이 너무 현저화해서 피고인의 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해주고 있으니 공소기각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은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다만 왜 그런 말을 썼습니까? 이게 판례에 정확하게 설시된 부분이 있어요. 판례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효력을 부인한다라는 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린 김용민 의원, 김승원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판례를 그대로 넣은 거다. 다만 이제 SBS 보도에서는 이거 뭐 속기록 봤더니 아니네. 이게 판례 문구를 그대로 넣어서 자의적, 여기에도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는 문구가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넣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법무부에서 나왔고 그때 이제 김용민이 우리가 판례를 그대로 법제화하는 건 아니다. 이게 마치 자기 부정인 것처럼 소개가 되던데 그 맥락은 좀 아닌 걸로 보이고 제가 이 논의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비판 지점에서 법문이 이렇게 이상하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추상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냐. 법문이요 그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법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 이래요. 상당한 기간 이게 왜 법문에 들어갑니까? 같은 논리대로라면 현저히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법원이 공소기각 문구로 누구 재판 정치인 아무개 재판 기각시켜줘야지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지금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라고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뭐 현저히 이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사가 공소 자체를 공정하게 정당하게 하지 않았을 때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 판례상으로 그동안에 다 인정이 되어 왔던 내용들이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그
어구는 2008년도하고 2021년도 판례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근데 뭐 2008년도 것뿐만 아니라 공소 기각이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쓰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기준은 판례상으로 있었는데 아하. 이걸 이번에 이제 명문화 시켰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집어넣을 필요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 그 조정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연임 관련된 개헌 얘기했다가 조금 또 약간 오해를 받았었잖아요. 일종의 긁어부스럼. 네, 저는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은 이번 현행 헌법에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예. 게다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대통령이 막 그런 거에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괜히 오해 살 만한 상황이 됐잖아요. 예. 게다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초창기 그 얘기 나왔을 때처럼 이게 지금 긍정, 국정 지지도가 좋냐는 말이죠. 지금 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오해 살 만한 말을 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공소 취소 때부터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었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뻔히 안 그런 거 알면서도 과도하게 일부러 이제 좀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면이 있어서 조금 앵간히 하자. 정리가 앵간히 하자로. 네,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이 유우성 사건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우성 사건 변호인의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부분에서 이른바 이제 조작 증거나 위법 수사한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그거에 맞서서 별건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대법원에서 첫 번째로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이 작용을 한 거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의 출발점은 그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끼워 넣은 거다. 이거는 계속 지금 법사위 논의나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거의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오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킬러 문항 안 쓴다더니 킬러 문항 썼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고요. 들어와서 논의를 같이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저도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공세를 받을 소지가 지금 있는 국면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이거랑 상관없어요. 이거를 뭐 제3자가 얘기하는 거는 과정을 뭐 서사를 얘기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하고 지금 또 그 판례 얘기 아까 장 변호사님 하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무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왜 그때는 그건 판례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는 건 뭐 지금 피할 수 없는 국면인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도 저도 노 변호사님이랑 똑같이 모든 거를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져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앵간히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소위에 우리가 없었다, 야당의 어떤 의견을 담지 않았다 등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동안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들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또 국민의힘의 그 논리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오늘 잠시 후에 이제 뭐 약 1시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이 땅땅땅 통과되고 나면 다가오는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명도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당에서 계신 분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억측과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저희가 아동, 그리고 장애인, 노인, 가정폭력 이 피해자들을 도외시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많이 녹아져서 이걸 정권 성취를 하겠다. 정권 성취도 민주당 지지자만 보면 이걸 왜 하냐 또 뭐 이런 이제 반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파성을 걷어내고 이 고민이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여성단체, 이 피해자 단체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변호사 만나서,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해 주는데 예전에 이 제도 설계를 하면서 고발인은 이의시청권을 못 갖게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사주받은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고발을 남용하다 보니까 이의시청까지 했을 때 그 사법제도가 좀 오염되는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있었던 건데, 그렇지만 그것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 사실 막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가 나아갈 것인지 설명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앞서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그 제도 자체 본질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선언처럼 뭔가 깃발 꽂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됐던 시간들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걸 계속해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형사사법 이 대상이 됐을 때 나의 인권은 나의 어떤 권리는 이게 손해보는 건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꾸준히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필리버스터가 뭐 진행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계속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수 있나? 그걸 좀 이번에 네. 깨달으셨을 네. 거야.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네, 인생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다 해? 아 그렇지. 네. 하고 싶은 일 다 못하는 게 여전히 몇 가지가 드러나고 네. 있죠. 상임위도 본인이 원하는 네. 데하고는 상관없는데 본인도 그런 인생 좀 겪어봐야지.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여러 큰 덩어리 안에서 검사 한동훈이 벌여왔던 일도 개혁의 대상 중에 일부였던 거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검찰 빼지되는 거다. 이 얘기 그래, 노골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 얘기 그거가 사실 홍준표 시장에서 우리가 소개하지만 그 정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그렇죠. 건가 독단이라는 게 결국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검사들이 우리 다 이제 우리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상황으로 초래된 거고 그게 지금 이 정권이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그 전부터 그 분위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야 이제 문 닫겠다 이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홍 시장 말이 맞는 거죠. 뭐. 아니 지금 김한 기자가 뭐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하고 사냐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은 또 가방에다 넣어줬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은 앞에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10번째를 넣어놨죠. 결국에는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놨잖아요.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나? 어차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이죠. 예. 아무튼 그러니까 순서상 이게 그래서 그 친한계 패널들이 야 진짜 치사하다 그 얘기를 계속 친한계에서, 하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 소속인 친한계 패널들이. 아무튼 국민의힘의 발언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2번째 순서에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 배려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밀어내고 있죠 예. 지금.